새 문서 만듭시다. 새로운 문서를 생성을 하시고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쉬프트 N 눌러서 새 레이어 만든 다음에 자, 이 레이어의 이름을 프레임으로 지정을 해 줄게요. 전경색을 나무 느낌이 나는 갈색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월넛으로 갈까요? 사각 선택 윤곽 도구 이용해서 자, 드래그해서 만들어줘요. 적당하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두꺼운데? 한 30, 높이를 한 30 정도?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전경색으로 칠해요. 거친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터에 노이즈에 노이즈 추가 선택하시고요. 양을 한 20% 줄게요. 그리고 단색으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잘 보시면 자, 노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친 느낌이 나지요. 자, 그리고 나서 레이어에 잠그기 보면은 투명 픽셀 잠그기라고 있어요. 자, 배경을 빼면은 이 부분이 투명한 부분이고 투명 픽셀 잠그기 선택을 한 다음에 필터에 흐림 효과에 동작 흐림 효과 선택하시고 그냥 확인 눌러줄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노이즈가 어떻게 나뭇결처럼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방금 전에 투명 영역을 잠궜단 말이에요. 이걸 왜 잠그느냐? 만약에 투명 픽셀을 안 잠궈 버리게 되면 모션 블러를 주면 동작 흐림 효과 주면은 투명한 영역도 블러 처리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끄트머리 부분 있죠? 가장 끄트머리 부분 요 가장자리 부분에 흐림 효과가 적용이 되면 얘가 날아가 버려. 끝이. 그래서 투명 픽셀을 잠근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투명 픽셀은 적용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색상이 있는 이 부분만 블러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방금 전 과정에서 투명 픽셀을 잠그지 않고 동작 흐림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끝부분이 분명히 날아갑니다. 그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 픽셀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해준 거예요. 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겠습니다. 경사와 엠보스 선택을 한 다음에 스타일 내부 경사 기법 매끄럽게 그대로 두시고요. 크기를 줄여줄게요. 3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프레임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도록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동 툴로 변경을 해서 얘를 Alt로 복사를 해주는데 Shift까지 눌러가지고 똑바로 옮겨줄게요. 다시 Alt로 드래그. 자, 그러면 얘는 뭘로 쓸 거냐면 상하 썼으니까 이제 좌우 써야 돼요. 왼쪽 오른쪽에 프레임으로 활용을 하려고 두는 거고요. 돌려야겠죠. 편집에 변형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돌렸고요. 갖다 놓은 다음에 배치를 시켜주고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T 해가지고 줄여줘야 되는데 내가 줄일 영역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때 컨트롤 0을 누르면 자, 이 영역이 나가는 위치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사이즈를 줄여줄 거니까 Alt키 눌러가지고 다 같이 맞춰주신 다음에 한쪽이라도 맞추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부족한 부분 다시 확대를 해서 자, 삐져나가는 부분은 다시 맞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틀을 Alt Shift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서 오른쪽에 딱 붙여줘요. 자, 이제 여기 만나는 부분, 겹치는 부분, 모서리 부분을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쪽을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경계면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자세히 보면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을 보자면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요 프레임 얘를 선택을 하고 번툴을 눌러줍니다. 번도구. 자, 번도구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끝부분 있죠? 이쪽을 살짝 어둡게 만들어줘요.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번독으로 살짝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뭐 프레임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서 조금씩 칠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자, 연결부를 적절하게 어둡게 해서 잡아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다 되셨으면 새로운 레이어를 가장 상단에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칠판이 돼요. 칠판. 그 다음 사각 선택 윤곽 도구 이용해서 영역을 그려줍니다. 조금 더 커도 상관없겠죠? 나중에 내리면 되니까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전경색을 칠판색으로 바꿀게요. 칠판색은 뭐 여러분 자유롭게 요즘에 뭐 흑칠판도 있으니까 검정색 계통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통적인 녹색 계열로 가도 되겠죠. 어두운 녹색 형태로 잡아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서 전경색 칠하기 Alt 딜리트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칠판이 너무 깔끔하다면은 이 칠판에도 역시 뭘 적용할 수 있어요? 노이즈 같은 거 살짝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살짝,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약간만 적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좀 거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색깔을 좀 변경시켜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칠판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배경 위에다가 두면은 자, 자연스럽게 안쪽에 쇽 들어갔을 것이고, 들어갔죠? 배경을 빼고 칠판부터 모든 레이어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현재 레이어를 유지시킬 거예요. 현재 레이어 유지시킬 거예요. 나중에 칠판색 바꿀 수 있잖아. 컨트롤 쉬프트 알트 2로 나머지 레이어는 그냥 둔 다음에 레이어 1번만 생겼죠. 지금 레이어 1이 다 만들어진 거. 자, 얘만 살려놓고 여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그냥 클릭만 하고 확인해서 전반적인 그림자를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재사용을 위해서 지금 이 칠판 색깔 때문에 살려놓은 거예요. 프레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얘를 써먹을 때는 요 레이어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죠? 나머지 선택을 안 할 거야. 가시성에서 다 꺼버릴 거라면 Alt키 누른 상태로 눈을 누르면 얘만 선택이 된다 그랬죠? 실제 저장할 때도 얘만 저장하면 되죠? 밑에 있는 애들은 고치는 영역이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할 때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뭐 낙서를 하고, 낙서를 한 다음에 색깔, 분필 색깔을 이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분필도 마찬가지로 노이즈 같은 거를 주게 되면 조금 어떻게 돼요? 분필로 쓴 듯한 그런 효과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칠판 배경도 만들어 봤어요.